안녕하세요. 크립토로스쿨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스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황소상, 하늘을 찌르는 듯한 마천루,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겉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더군요. 마치 자본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아주 묘한 싸늘함을 하나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범죄 현장을 둘러보는 기분이었달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009년 1월 3일입니다. 제가 진짜 어릴 때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나타났을까요? 비트코인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축복받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를 불태워버린 2008년 금융위기의 폐허 속에서 태어난 분노와 복수의 화신입니다. 오늘 저는 월스트리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는지에 대한 탄생의 기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간을 한번 200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서브프라임 기지죠. 그 빚을 예쁘게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파생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다 팔아치운 거예요. 결국 거품은 터졌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경제가 멈췄죠. 수천만 명이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법학을 배우는 제가 보기에 이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경제위기, 단순히 경제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대원칙은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입니다. 망했으면 자신이 책임이죠.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미국 정부와 연준 페드는 어떻게 했나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망해가는 은행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를 베일아웃, 구제금융이라고 하죠. 이익은 은행가들이 챙기고 손실은 국민들이 전부 떠안았습니다. 법과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돈을 맡겼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은행과 정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익명의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는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양심에 맡기는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는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인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역사적인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첫 번째 블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메시지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요. 2009년 1월 3일, 더 타임스, 재무장관이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신문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와 기존 금융 시스템을 향한 조롱이자 선전포고입니다. 너희들은 또 돈을 찍어내서 은행들을 살려주는구나. 너희들의 돈은 쓰레기다. 사토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 비트코인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화폐헌법의 선포입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내 자산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행위. 비트코인은 코드와 수학으로 그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디지털 권리 장전인 셈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은 2008년에 무너졌어야 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좀비처럼 살려놓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이 태어난 것이라고. 구글의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운영자의 선한 의지에 호소합니다. 은행장님, 제 돈을 횡령하지 말아주세요. 정부님, 돈을 많이 찍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유혹 앞에 약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은폐하기 마련이죠. 월스트리트가 바로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철학은 다릅니다. cannot be ever입니다. 사악해질 수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조차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수학 공식은 뇌물을 받지 않고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법학을 배운 학생으로서 엄청난 전율을 하나 느낍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와 공정이지만 현실의 법은 판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휘어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코드의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도 노숙자에게도 똑같은 수수료와 똑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인맥과 정보로 움직이는 불공정한 성이라면 비트코인은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공정한 광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월스트리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한 거대 자본들이 앞다투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고 비트코인 등 여러가지 알트코인들 사모으고 있습니다. 2008년 탐욕으로 세상을 망쳤던 그들이 자신들을 심판하기 위해 태어난 비트코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깨달은 거겠죠. 더 이상 달러라는 종이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월스트리트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태동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8년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류가 찾아낸 비상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비상구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불빛보다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담긴 그 투박한 메시지가 더 빛나 보이는 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크립토 로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